자, 여기 이제 그 JSP, 자, JSP 그 프로그램 그 명령에 대해서 보도록 하는데, 자, 스크립트 태그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스크립트 태그. 근데 태그는 이미 우리가 HTML이라는 태그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립트 태그라는 이제 용어가 새로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 JSP 관련된 얘기겠죠. 네, JSP를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JSP 관련된 이제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JSP 이제 하시면서 이제 사실 이제 처음 들으면 또 이것도 안 익숙하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것도 한 며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이런 용어가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스크립트 태그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보고요. 선언문 태그의 기능과 사용법을 한번 볼 거예요. 선언문. 우리 선언이라는 용어는 자바 배울 때 어떨 때 썼냐면 메소드를 선언한다. 예. 그죠? 메소드. 그러니까 어떤 메소드를 내가 직접 만들었을 때 메소드를 어떤 선언부에다가 메소드 선언부에다가 메소드 이름이 뭐고 리턴 타입은 뭐고 매개 변수는 뭘 쓰고 그다음에 중괄호 안에다가 어떻게 실행된다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실제 실행은 선언한다고 해서 다 실행되는 거 아니죠. 호출해서 쓰는 거죠. 그죠? 예, 그때 이제 선언이라는 얘기 있었는데 여기서 선언문 태그 JSP의 선언문 태그 자 JSP의 스크립트 태그 종류와 선언문 태그 기능과 사용법 그 다음에 JSP에서 스크립트릿이라고 스크립트릿 자 스크립트릿이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자 스크립트릿 태그 기능과 사용법도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문 태그 자 기능과 사용법 보자. 자 보면 스크립트 태그, 선언문 태그, 스크립트릿 태그, 표현문 태그 다 태그 얘기죠. 근데 이 태그가 우리가 HTML 배우실 때 태그는 기본적으로 꺽쇠갈로로 돼 있잖아요. 꺽쇠갈로. 그죠? 꺽쇠갈로를 열고 꺽쇠갈로 닫고 그 안에 태그 이름 들어가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태그라는 용어를 쓴다는 얘기는 그 태그 모양 그런 이제 JSP에서도 그런 태그라는 걸 쓴다는 얘기네. 그죠? 여기서 HTML 태그를 얘기하는 건 아닐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JSP에서 하는 기본 명령들 이게 이제 JSP에서 쓰는 기본 명령들 형식입니다. 보고 간단하게 이제 또 이제 시작 페이지 한번 만들어 보자. 자, 그다음에 이제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 태그라고 해서요. 자, 꺽쇠갈로 들어가 있는 우리 HTML 할 때 꺽쇠갈로 이렇게 하는 게 태그잖아요. 시작 태그, 종료 태그 배우셨죠? 그러니까 이미 뭐 수업을 다 이제 그런 수업을 다 했기 때문에 태그 뭐 생소한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JSP 명령이 이제 이런 이제 태그 안에 이제 작성이 되는데 그 태그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꺽쇠갈로 퍼센트로 시작해서요. 퍼센트 꺽쇠갈로 이렇게 이제 끝납니다. 태그 모양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꺽쇠갈로는 우리 HTML 태그 할 때 꺽쇠갈로 썼죠. 그런 것처럼 생겼죠. 자, 꺽쇠갈로 퍼센트로 시작해서 퍼센트 꺽쇠갈로로 끝납니다. 태그는. JSP에서 JSP 태그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 자, 요 스크립트 태그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JSP 페이지가 자, 서블릿 프로그램에서 자, 서블릿 클래스로 변환할 때 자, 여기서 서블릿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을 차근차근 들었을 때 서블릿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었죠. 우리가 JSP라는 이제 소스 코드를 통째서 이제 올려놓으면 얘가 이제 실행이 될 때 JSP라는 코드가 뭐 JSP.java라는 소스 코드로 바뀝니다. 자바 소스 코드로. 근데 이제 이 자바 소스 코드는 서블릿 소스 코드 형태로 바뀌었어요. 안에 보면 자바 코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블릿이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만들어진 서블릿 클래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어 준 건 아니고 자동으로 그렇게 이제 변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클래스 그러니까 자바 소스를 서블릿 자바 소스를 클래스로 자동으로 이제 또 컴파일을 해주고 이러면 이제 실행을 한다. 예. 그래서 JSP 컨테이너 여기서 컨테이너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JSP 처리기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용어가 너무 어려우면 JSP 처리기 톰캣에 이 JSP 컨테이너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톰캣이라는 서버에다가 우리의 이제 JSP 코드를 등록을 해 놓으면 이를 이제 처리를 누가 해주냐면 톰캣이 해준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이 톰캣이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 중에 JSP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 JSP 컨테이너가 이렇게 이제 자바 코드로 변환을 해주고 컴파일을 해주고 실행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JSP 컨테이너가 자바 코드가 삽입되어 있는 스크립트 태그를 처리하고 나머지는 HTML 코드나 1번 텍스트로 간주를 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니까 별로 뭐 어렵지 않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도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은 이해가 안 돼요. 예. 이 그 말 자체가 그냥 요렇다라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계속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뭘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스크립트 태그, 스크립트 JSP의 그 명령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쉽게 스크립트 태그는요, 뭐라고요? JSP 명령, JSP 명령은 스크립트 태그로 되어 있다.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스크립트 태그도요, 이거 보면 다 꺽쇠갈로 퍼센트로 시작해서 퍼센트 꺽쇠갈로로 끝났습니다. 여기 보세요, 형식에. 그죠? 꺽쇠갈로 다음에 퍼센트 붙여서 딱 이렇게 되고요. 끝에는 퍼센트 꺽쇠갈로 이렇게 끝나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JSP는 스크립트 태그로 되어 있는데 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중에 요 시작하는 갈로죠. 갈로 여는 갈로로 그러죠. 꺽쇠갈로 퍼센트 다음에 이렇게 방망이 느낌표, 느낌표가 붙어 있으면 지금 점점점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데 요 점점점 안에 있는 요 내용에 뭐가 들어가냐면 선언문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집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스크립트 태그라고 지금 나오는데 이거는 JSP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HTML하고 섞어서 쓸 수가 있는데, 자, 이건 이제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꺽쇠갈로 퍼센트로 시작해서 퍼센트 꺽쇠갈로 이렇게 끝납니다. 요렇게 생긴 거는 그러면 JSP 명령어다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요 JSP 명령어도 요 스크립트 태그도 세 가지로 이렇게 지금 다시 설명을 해주는데, 자, 꺽쇠갈로 퍼센트, 자, 시작에요 갈로, 꺽쇠갈로, 여기 느낌표가 붙으면요, 느낌표가 붙으면 요 가운데에 사이에 어떤 명령문이 들어가냐면 선언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바 변수나 메소드를 정의하는데 사용합니다. JSP 하고 있는데 자바라는 게 나오네? 나는 JSP 하려고 지금 공부를 하는데 자바 변수나 자바 메소드 정의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JSP가 자바하고 별개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자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 꺽쇠갈로 퍼센트 느낌표 뒤에 뭘 넣는다? 변수 선언. 변수도 우리 선언한다 그랬죠. 자, 우리 참조 변수 선언합니다. 뭐 선언할 때 그런 명령 썼었죠. 그 다음에 메소드 선언한다. 선언할 때 정의해 줄 때 선언한다, 정의한다, 선언한다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용도가 자 디클레레이션이라고 되는데, 디클레레이션 태그에는 이제 요런 자바 변수나 메소드를 선언을 하는데, 자바 변수나 메소드 선언하는 방법은 우리 자바 시간에 배웠던 자바 코드 그대로 씁니다. 자바 시간에 배웠던 변수 선언하는 거, 메소드 선언하는 거, 그 문법 그대로, 표기 그대로를 여기에 씁니다. 그러면은
자바 코드를 그대로 쓴다는 얘기는 100%는 다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자바 코드를 써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에서 자바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우리 똑에 걸리면 우리 윷놀이 할 때 이렇게 가죠. 업고 다니는 거 있죠, 그죠? 겹쳐가 가잖아요, 그죠? 그거가 똑같아요. 그럼 이미 그러면 JSP에 그 전체 100% 중에서 거의 그 상당한 부분의 퍼센트 내용은요 자바를 알면으로 해서 굳이 내가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돼. 그래서 자바 문법 기초 시간에 잘 하셨던 분은 이제 JSP 교재 보시면서요 이거 내가 다 아는 거네. 이미 자바 시간을 했던 거네.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할 거 없네. 이 부분 내가 다 아는 거네. 그렇게 해서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새롭게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만 체크만 하시면 되고, 기존에 이제 자바에서 건드렸던 부분들은 JSP에서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끝이에요. 그대로 자바 문법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를 제일 이제 중요시하면서 제가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디클러레이션 태그 말고요. 자, 스크립트 리스트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스크립트 리 태그. 스크립트 리 태그는 여기에 이제 형식 꺽쇠갈로 퍼센트로 시작해서요. 퍼센트 꺽쇠가 아무것도 안 붙는 거. 시작갈로에 아무런 기호도 안 붙는 거. 요걸 이제 스크립트 리 태그라고 합니다. 자, 스크립트 리 태그. 그러면 요 스크립트 리 태그에는 요 점점점 되어 있는 부분에는 어떤 명령이 올 수 있냐? 자바 로직 코드를 작성하는데 또 자바 코드죠. 앞에서 여러분들 사용하셨던 자바 코드가 여기 다 들어가요. 자바 코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배우셨던 문법 배우셨던 자바를 여기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expression 태그가 있습니다. 자, expression 태그는 요 시작 태그, 자, 꺽쇠갈로 퍼센트 다음에 요 이퀄 기호 붙었어요. 는 기호 하나입니다. 는 기호 하나. 딱 붙여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요 점점점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우리 그 자바에서 뭔가 값을 출력할 때 system.out.println 혹은 프린터 사용해서 출력했었죠. 여기서는 장황하게 system.out.print 그거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출력하고자 하는 변수 리터럴 값만 여기 넣으시면 JSP 페이지 화면에 탁 출력이 되는 겁니다. 뭔가 자바에서 뭔가 출력할 때 막 system.out 상당히 길었잖아요. 불편했죠? 그거 필요 없어. 그냥 출력할 내용만 여기에 넣으면 출력해 줄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JSP에서는. 자, 변수나 계산식이나 메소드 호출 결과문, 자, 이런 것들, 자, 문자 형태로 출력을 해주는데 사용된다. 자, expression 태그입니다. 표현문.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 이제 태그에 요 그냥 퍼센트 꺽쇠갈로 퍼센트 꺽쇠갈로, 자, 이 부분에는 자바 코드가 그냥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립트 릿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변수나 메소드를 만약에 이제 내가 선언을 해서 써야 된다 하면 이 안에 이제 선언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선언문 쪽에 이제 선언하고 여기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뭐 이것도 이제 그 뒤에 더 나오겠지만 뭐 지역 변수, 전역 변수, 뭐 그런 이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문 쪽에서 이제 자바 변수나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표기 방법이 꺽쇠갈로 퍼센트 뒤에 자, 느낌표가 붙어 있으면 선언문 declaration 태그가 된다. 스크립트 태그 중에. 그 다음에 expression 태그라고 해서 표현문이라고 하죠, 한글로는. 꺽쇠갈로 퍼센트 다음에 자, 는 기호가 들어가서요, 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점점점 자리에 출력하고자 하는 어떤 변수라든지 수식이라든지 문자열이라는 리터럴 값을 넣으면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어떤 계산식이면 계산을 하고
그 결과값을 이제 출력을 해줍니다. 자, 일단은 아무것도 안 붙는 거, 자, 퍼센트 사이에 아무것도 안 붙는 거, 이런 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느낌표가 붙는 선언문. 자, 아무것도 안 붙는 것은 스크립트 리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는기호, 넣는 게 이제 표현문이라고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HTML 그 태그만 있는 예제만 해봤는데, 이제 JSP 태그가 들어가는 예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코드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HTML과 JSP 명령문이 막 이렇게 섞여져서 JSP 페이지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한번 보세요.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 건데, 스크립팅 태그라고 제목이 나오고, 하단에 자바 서브 페이지 1, 2, 3, 마지막에 헬로 월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나오는 JSP 페이지를 만든 겁니다. 자, 요 소스 코드를 보시는데, 앞에서 봤던 요 선언문, 디클러레이션 태그하고 스크립트 리 태그하고 표현문 태그, 익스프레션 태그,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 HTML 태그를 시작해서 HTML 태그 끊었는데요. JSP 태그가 여기 지금 바디 태그 안에 이렇게 사용이 됐고요. 그 헤드 쪽에는 그냥 타이틀 태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목, 스크립팅 태그라는 제목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바디에 H2라는 태그 안에 스크립팅 태그라는 제목이 다시 나오고요. 말 그대로 이 부분은 브라우저 창에 스크립팅 태그라는 제목이 이제 출력이 되겠죠. HTML 태그이기 때문에 브라우저 창에 이제 제목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래 나오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지금 블락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우리가 HTML을 배웠잖아요. HTML 태그 아니죠. 자, 형식이 HTML 태그 형식이 아닙니다. 그죠? 아, 그러면 요거는 JSP 태그구나. 스크립트, JSP 스크립트 태그구나.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나오는, 자, 요 부분은 보세요. 요 블락. 그러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요 네 줄. 지금 여기 지금 줄이 하나 더 줄이 들어가 있는데, 같이 이렇게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보면 꺽쇠갈로 퍼센트 느낌표로 시작해서요. 자, 끝날 때 어떻게 끝나냐면 퍼센트 꺽쇠갈로로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느낌표가, 자, 꺽쇠갈로 퍼센트 다음에 느낌표가, 자, 이 지금 붙어 있는 시작 태그는 JSP에서 자, 뭐라고 부르냐면 선언문이라고 부릅니다. 디클러레이션 태그라고 부르죠. 선언문. 그럼 이 선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자바 변수나 메소드 이제 선언문이 들어간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 보세요. 자, 꺽쇠갈로 퍼센트 느낌표, 선언문이고 있구나. 이제 요 이제 코드를 보고 아시는 거죠. 태그, 시작 태그. 그 다음에 이제 int 띄우고 카운트는 3인데 int 인티저. 자, 변수 이름이 카운트죠. 그 다음에 3이라는 초기값을 줬고 세미콜론 끝났어요. 자, 이 부분은 자바 코드입니다. 자바 코드. 자바에 우리가 변수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해 주죠. 그래서 자바 문법 아시면 그냥 변수 선언이나 메소드 선언해 줄 때 요 태그 사이에, 자, 느낌표 들어가 있는 요 태그 사이에다가 넣어주면 된다. 그럼 요거는 이제 변수 선언 해 준 거고요. 아래쪽에, 자, 스트링 띄우고 make it lower. 자, 이거는 메소드입니다. 리턴 타입이 스트링 타입이고요. 그래서 make it lower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자, 결과값을 스트링 타입으로 리턴해 주겠다. 그런 메소드죠. 자, 그리고 이제 매개 변수도 이렇게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 매개 변수 하나, 데이터라는 이름의 스트링 타입 매개 변수를 하나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여기 어떤 값을 문자열을 던져주게 되면 데이터라는 매개 변수가 받게 됩니다. 그죠? 문자열 형태로 받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밑에 자 리턴 띄우고 데이터.to lower case라고 됐습니다. 자, 요 데이터 스트링 객체입니다. 그죠? 스트링 객체에 to lower case 소문자로 치환하는 바꾸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to lower case는. 그래서 어떤 데이터 문자열을 받는데 특히 이제 문자열을 받으면 그 영문자를 대소문자 중에서 이제 소문자로 다 바꿔서 예, 문자열로 예, 결과가 리턴이 되면 그걸 어떻게 한다? 리턴하겠다. 어디로? make it lower라는 예, 메소드를 호출한 곳으로 예, 스트링 타입으로 결과를 리턴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대문자 문자열 코리아라고 넣으면 소문자 코리아가 만들어져서 리턴이 되는 거고, 그죠? 예, 뭐 대문자 스튜던트를 넣으면 소문자로 스튜던트로 이렇게 바꿔서 소문자 문자열이 리턴이 된다. 이렇게 보시겠죠.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과 예, 메소드를 선언하는 부분, 자 이렇게 예, 선언부 디클러레이션 태그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안에 내부에 작성된 것은 자바 문법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에 선언문 태그를 사용해요. 사용 자바 변수와 메소드를 정의한다. 자, 자바 변수와 메소드는 꺽사갈로 퍼센트 느낌표로 시작하는 태그. 닫는 태그는요. 자, 여기 보시면 닫는 태그는 퍼센트 꺽사갈로 똑같죠? 예. 이렇게 퍼센트 꺽사갈로 예. 자, 닫는 갈로 이렇게 부분은 똑같고요. 여는 갈로 부분만 요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폼은 들어가 있는 부분, 요 부분 보시면 꺽쇠갈로 퍼센트로 시작해서 퍼센트 꺽쇠갈로 끝나는데 요렇게 생긴 부분을 우리가 스크립트 릿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아까 이제 선언 부분은 그냥 디클러레이션이라고 부르면 되고 이렇게 이제 퍼센트만 붙어 있는 거를 이제 스크립트 릿이라고 부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퍼센트 뒤에 none이라고 붙어 있는 것은 expression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출력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크립트 릿이 되겠습니다. 스크립트 릿. 예. 자, 여기 보면 스크립트 릿이라고 되는데 스크립트 릿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스크립트 릿이라고 되는데 뭐 스크립트 릿 뭐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코드 안에 자, 자바 로직 코드가 작성이 된다. 이 안에 보니까 폼은 방법문 들어가 있어요. 자, 폼 int i는 초기값이 1이고 i는 카운트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조건식이죠. 정감식에는 i++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괄로 안에다가 자, out.println 했죠. 요거 좀 다른데? 예, 맞습니다. 자, 우리가 자바에서 문법에서는 뭔가 출력할 때는 뭘 사용했냐면 system.out.println 했죠. 그래서 여기 JSP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만 체크하시면 돼요. JSP에서 출력하는 객체는 출력을 담당하는 객체는 out이라는 객체, 내장 객체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println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객체 out이라는 내장 객체가 있기 때문에 그냥 out 뒤에다가 out.println 해서 예, 출력할 우리가 그 자바 시간에 출력하는 그런 형태대로 이렇게 다운표 안에다가 문자열 그 다음에 더하기 해서 문자열 연결 그죠? 해서 출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이 출력 결과가 어디에 출력이 될 거냐면 브라우저 창에 출력될 겁니다. 콘솔 창이 아니고 우리가 자바 할 때는 우리가 system.out.println 하면 이제 콘솔 창이 출력이 됐죠. 근데 여기서는 out.println 하면 브라우저 창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브라우저는 클라이언트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JSP는 서버에 있습니다. 그래서 out.println 자바 서버 페이지 i 하면 요 i 값 변수 값이 요 문자열 연결되고요. 그 뒤에 자, 뒤에 br 태그 붙었죠. 그러면 요런 br 마지막에 br 태그가 붙는 문자열을 만들어서
예, 요게 지금 1부터 해서 1씩 증가되는 건데 카운터마다 잡을 동안 예, 카운터가 3이니까 1, 2, 3. 예, 요게 작거나 같다니까 1, 2, 3 세 번 반복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바 서브 페이지 1, 자바 서브 페이지 2, 자바 서브 페이지 3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브라우저에서 지금 실행되는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JSP를 이렇게 작성해 놓으면 결과가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거죠. 브라우저 창이 뜨면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줄바꿈 할 때 우리가 BR 태그를 붙여야 되죠. 그래서 이제 문자열을 이렇게 만들어서 브라우저에다가 전송을 하게 되면 브라우저는 그 내용을 받아서 이렇게 서브 페이지 1, 서브 페이지 2, 서브 페이지 3 출력을 해준다. 자, 이제 예, 마지막 줄에 있는 바디 바로 이제 자 종료 태그 바로 위에 있는 요 부분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자 꺽쇠글로 퍼센트는 이렇게 시작했죠. 자, 꺽쇠글로 퍼센트는 이퀄 기호 이렇게 한 개입니다. 요건 우리가 이제 익스프레션 표현식 표현문이라고 해서 표현문은 화면에 이제 어떤 내용을 출력을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브라우저 창에 뭔가 출력하고 싶을 때 쓰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자 꺽쇠글로 퍼센트는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출력을 해주게 되는데 자 여기 안에 자 꺽쇠글로 퍼센트는 다음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make it lower 자 소갈로 열고 다운표 안에 hello world 다운표 닫고 소갈로 닫고 했습니다. 이건 뭘까? 처음에는 곰곰이 생각하죠. 그러면 이게 make it lower라는 이거 이제 이게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건가 하는데 사실은 이게 위에 보시면은 make it lower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함수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내용을 호출을 하고 이 지금 hello world라는 매개 변수 값을 여기에 던져주죠. 그래서 이제 실행되면 실행된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메소드는. 그러면 요 리턴 받은 값을요. 여기 이제 되돌려 주는데 요 되돌려진 그 리턴 값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포용문은 자 여기 보면 변수나 뭐 리터럴이나 뭐 계산식이나 메소드 호출 결과를 문자열 형태로 출력한다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메소드를 호출했기 때문에 어떤 수식이면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출력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메소드 호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make it lower를 호출을 해서 그러니까 대문자로 지금 h, w가 들어있는 호출을 하면 hello world를 다 소문자로 만들고요. 문자열로 떠줘줍니다. 어디로? 요 make it world 이제 이렇게 호출한 곳으로 이렇게 리턴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자열 리터럴 헬로 월드 소문자로 되어 있는 헬로 월드가 리턴이 되면 자 그 값을 이제 출력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자 여기 이제 메소드가 있을 때는 자 요 메소드를 이렇게 호출을 하고요. 헬로 월드 이렇게 넣어서 호출을 해주고 자 리턴 요 값을 자, 실행한 값을 어디로 다시 make world 실행 값으로 리턴을 해준다. 그래서 요 결과 값을 출력을 한다. 그래서 표현문 expression이라고 하고요. 표현문 태그는 선언문의 메소드를 호출해서 문자열 형태로 출력한다. 자, 요 메소드 호출할 때는 호출해서 결과를 보여준다. 그런 뜻이고요. 수식이면 수식을 실행한 결과 값을 보여주고 리터럴 값 자체다 하면 그냥 그 값 자체를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쭉 이제 드렸고, 실제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요, 여기 좀 이제 경로가 긴데, 자, 우리가 이제 작성해서 이걸 직접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하면 톰캣을 우리가 설치를 한 그 폴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톰캣이 이제 설치가 된 그 폴더 아래에 루트 아래에
워크 아래에 카탈리나 아래에 로컬 호스트 아래에 루트 아래에 이렇게 쭉 찾아가 보면 제일 마지막에 JSP라고 아파치 밑에 JSP라는 디렉토리 폴더가 있습니다. 이 안에 살펴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스크립팅 JSP 요게 앞에 요게 스크립팅 JSP입니다. 요 지금 실행한 거 JSP 페이지가 이름이 스크립팅 JSP입니다. 그래서 요 스크립팅 언더바 JSP의 자바 코드가 생성이 되고요. 요렇게 이제 생성된 자바 코드를 보면 요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스크립팅 언더바 그러니까 우리가 요 JSP 만들 때 scripting.jsp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브라우저 통해서 실행을 합니다. 통계 연결해서 실행을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런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 일단 JSP가 뭘로 바뀌어야 된다? 자바로 바뀌어야 되죠. 서블릿 형태의 자바로 바뀌어야 되고 얘가 컴파일 돼야 됩니다. 뭘로? 클래스로. 그죠? 그런 다음에 실행이 됩니다. 실행된 결과가 요 브라우저에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이 JSP는 톰캣 서버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톰캣 서버가 가져가 있고요. 그래서 서버에 요청을 하면 JSP가 자바라는 소스로 바뀌고 이게 컴파일 돼서 클래스로 바뀌고 이게 다시 JSP 컨테이너에서 이제 실행이 돼서 실행 결과를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이제 쏴주면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변환된 자바 소스 코드를 볼 수가 있는데 scripting.jsp가 여기는 스프린팅이라고 되어 있네요. 스크립팅입니다. 스크립팅. 그래서 스프린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크립팅 언더바 JSP .java로 이렇게 이제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언더바 자리에 점 있으면 JSP 페이지가 되는 건데 요 뒤에 요 점을 붙여 가지고 자바 코드로 이렇게 변환이 됐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 앞에 거 보면 요 JSP 페이지가 자바 코드로 변환됐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코드에 보면 자바 코드죠. 보시면 퍼블릭 되게 길어요. 이게 이제 그 서블릿 형태의 코드이기 때문에 보면 점점점 이제 예약 그 생략이 돼 있는데 생략이 돼 있어요. 일부만 보면 public final class scripting JSP extends org 해서 쭉 이렇게 되고 implements 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지는다는 거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여기 지금 소스가 나오고 선언부에 있었던 int 카운트는 5다. 스트링 타입의 리턴 타입의 make it lower라는 메소드 선언부에 있는 코드가 여기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JSP 페이지에 이게 디클러레이션 부분에 우리가 작성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자동으로 코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언더바 JSP 서블릿이라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 요거는 요것도 그렇고 요거는 이제 그 클래스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메소드죠. 메소드인데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소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 처리부와 출력부가 이렇게 코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폼은 스크립트릿이라고 해서 요 JSP 코드에 폼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expression이라고 해서 make it lower 해가지고 요 출력하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코드가 바뀌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폼은 맞죠? 폼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대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 JSP에서는 출력할 때 out이라는 객체를 쓴다. JSP에서는. 그래서 out.write
혹은 out.print 지금 사용하는 이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자, 요 지금 그 표현식에 들어가 있던 그 내용이 make it lower 해서 자, 요 메소드 호출해서 hello world 결과값을 출력하는 건데 이 내용을 out.print라는 메소드 상에서 출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자바 소스 코드가요. 우리가 이제 서블릿이라고 부르는 자바 소스 코드입니다. 서블릿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컨테이너가 자동으로 번역을 해줍니다. 자바 코드로 이렇게. 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원래는 보세요. 이렇게 코드 지금 요것도 생략된 거예요. 지금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점점점 돼 있죠. 중간중간 코드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래는 우리가 이걸 다 작성해야 돼요. 웹 서비스를 하려면.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코드도 길어지고 작성하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자바 이제 문법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JSP 코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거죠. 이게 더 쉽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하시면 이미 자바 기초 문법 말 좀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JSP 표기하는 방법을 익히시면 웹 서비스 되는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 변환이 돼서 실제 이제 이 그 자바 소스 코드가 클래스 파일로 바뀌어서 실행이 된다. 그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통캔미스의 요 경로 찾아 들어가 보면 실제 우리가 만든 JSP 페이지에 해당하는 자바 코드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언문 쪽에 이제 우리가 그 앞에 그 스크립트 태그 그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디클러레이션 하고 스크립트리 그다음에 익스프레션 세 가지가 있었죠. 아, 용어가 지금 제가 이렇게 쓰는 용어가 이게 지금 안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선언문이 있고 스크립트리라는 게 있고 자바 코드가 들어가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표현문이라고 있었습니다. 출력문에 대신하는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수나 그 메소드를 이제 선언하는 내용이 있다 하면 JSP 코드 상에 이렇게 꺽쇠글로 퍼센트 느낌표로 시작하는 요 블럭 안에다가 선언문을 넣게 되는데, 자, 선언문 태그 뭐 우리말로 하면 그냥 선언문 태그죠. declaratio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언문 태그에서는 변수나 메소드를 선언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변수를 선언을 했으면 이 변수는요 전역 변수로 사용됩니다. 자, 우리 지역 변수, 전역 변수 기억하시죠? 지역 변수, 전역 변수. 그래서 요 꺽쇠갈로 퍼센트 느낌표 다음에 요 사이에 이제 선언되는 변수는 전역 변수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선언된 메소드는 전역 메소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바 시간에 한 문장이 끝나면 마지막에 세미콜론 붙였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문장이 여러 문장이면 한 문장 끝날 때마다 세미콜론 붙여가지고, 지금 이게 한 줄만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 명령 문장이 제일 마지막에 세미콜론 붙는데, 이런 문장을 여러 문장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필요한 만큼 요 줄에 걸쳐서 여러 문장으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행이 세미콜론으로 끝난다 하는 거는 자바 문법하고 똑같습니다. 왜? 자바 문법 그대로 왔잖아요. 변수를 선언하거나 그 메소드를 선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바 시간에 배우셨던 변수 선언할 때 필요한 것, 변수 명령 규칙이라든지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있었죠. 프리미티브 타입도 있고 뭐 클래스 참조 변수 타입도 있고 했는데, 선생님 그 JSP에는 그런 게 어떻게 됩니까? 자바하고 똑같습니다. 할 거 없어요, 이제. 그 부분을 따로 우리가 수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바에 있는 그 문법 그대로 쓰기 때문에 JSP에서는. 무슨 말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막 기초 문법 익히고 복습하고 여러 번 막 그죠? 해야 된다고 해서 하셨잖아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앞에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익히셨던 거, 자바 문법 시간에 익히셨던 거 그대로 데이터 타입부터 해가지고 앞에서 배웠던 개념 다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은 이렇게 자 퍼센트 꺽쇠글로 퍼센트 다음에 느낌표를 넣어서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선언문 디클레이션 태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역 변수로 이제 사용하는 예를 한번 보면요. 이제 그러니까 느낌표 있으면 아 이거 선언문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꺽쇠글로 퍼센트 꺽쇠글로 하는 거는 예, JSP 태그는 이렇게 쓰는 건데 일단은 시작 부분에 느낌표가 들어가 있으면 아 이거는 선언문 쪽이구나. 예, 선언문 디클레이션 태그구나.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소스 코드 간단한 거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자, 요 선언문에 자, 요 위에 요거 지금 자, 그 선언문 태그 메소드 돼 있는 요 부분은 보시면요. 자, 꺽쇠글로 퍼센트 빼기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빼기 퍼센트 꺽쇠글로 돼 있는 여기는 지금 설명 안 돼 있지만 이거 주성문입니다. JSP 주성문입니다. 자, 우리가 뭔가 주석을 달고자 할 때 JSP 페이지에서 예, 주성문을 달고자 할 때 이렇게 꺽쇠글로 퍼센트 빼기로 시작하고요. 다음에 빼기 퍼센트 꺽쇠글로 닫으시면 요 안에 있는 내용이 주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주성문이 나왔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지금 이제 헤드와 바디 사이에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데 꺽쇠글로 퍼센트 느낌표 왔으니까 아 선언문이 왔겠네요. 그러면 인티저 타입의 카운트라는 변수를 하나 예 선언을 했어요. 초기값은 0을 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역 변수로 사용이 됐다. 자, 전역 변수라고 사용됐으면 어떤 메소드든 이 카운트라는 변수를 쓸 수가 있겠죠. 전역 변수로 선언이 되어 있으면 메소드가 여러 개가 있으면 각각의 메소드에서 이 변수 값을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페이지 자 여기 이제 바디 안에 보니까 자 페이지 카운트 is라고 이렇게 텍스트 그냥 출력했고 요 부분도 주석이죠. 예, 꺽쇠글로 퍼센트 빼기 다음에 빼기 퍼센트에서 예, 주석이 나옵니다. 자, 스크립트 릿 태그 부분이다. 디클레이션 태그, 스크립트 릿 태그. 예. 그래서 여기 꺽쇠글로 퍼센트 꺽쇠글로 자, 여기 이제 요렇게 교육만 되어 있는 것은 자바 소스 코드가 그대로 온다. 보시면 되고요. 단 출력문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바 시간에는 시스템.out. 뭐 이렇게 해서 프린트 ln 뭐 프린터 이렇게 사용했죠. JSP에서는 여기 출력을 담당하는 요 아웃 객체가 내장 객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웃이라는 객체를 쓰시면 돼요. out.println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시스템 넣으시면 안 되죠. out 시스템 넣는 거는 콘솔에다 출력하는 거고 여기서 out 객체는요 JSP 이 실행된 결과가 브라우저 창에 출력됩니다. 요거는 이제 JSP에서 쓰는 객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out.println 해서 플러스 카운트 1 증가 연산자 썼죠. 기존의 카운트 값에서 1 증가시켜서 예,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반복문은 따로 없죠. 그냥 단순히 그냥 1이라는 값을 자, 선언을 해주고요. 변수에다가 자, 이 그 가지고 있는 변수의 값을 1 증가시켜서 브라우저 창에다가 출력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전역 변수까지 해줬고요. 여기서 일단 끊고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